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기영문입니다. 저는 오늘 어깨 회전근개 파열의 모든 것에 대해서 비교적 쉽고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료를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이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된 진단을 받지 못하셔서 치료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도 봤고, 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셔서 진행을 많이 해서 오셔가지고 치료 결과가 나빠지는 것들을 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웠던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전근개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간략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어깨를 움직여주는, 즉 어깨를 회전시켜주는 힘줄이 되겠고, 그 힘줄은 총 4개의 힘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견갑하건, 극상건, 극하건, 그다음에 소형원근이라고 하는 4개의 힘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주로 그 중에서 극상건, 가장 위쪽에 있는 극상건 힘줄이 먼저 파열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대부분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하시면 대부분 극상건 파열을 포함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회전근개 파열, 힘줄이 말 그대로 찢어지고 끊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 회복적인 구조를 보면 이 상완골이라고 하는 뼈가 있고, 이렇게 힘줄이 뼈에 부착을 하는데, 이 부착하는 이 힘줄, 회전근개가 뼈에서 이렇게 탈락하는,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뼈의 이름이 상완골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상완골의 윗부분에 회전근개가 부착을 하는데, 그래서 힘줄이 당겨지면서 팔이 올라가고 움직여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상완골에서 힘줄이 떨어지는 것을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환자분께서 다친 적도 없고 넘어진 적도 없고 부딪힌 적도 없는데 내가 왜 파열이 되느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회전근개 파열의 이 원인은 기본적으로는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 그림에서처럼 피부의 노화가 진행이 되고, 그러면 피부가 탄력이 떨어지게 되고, 어떻게 보면 재생이나 회복이 떨어지게 돼서 노화 현상이 계속 진행을 하는데, 이 회전근개라는 힘줄도, 모든 힘줄이 마찬가지지만 이 회전근개라는 힘줄도 퇴행성 변화가 되면서 그 힘줄 자체의 탄력도 약해지게 되고, 그다음에 어떤 미세한 손상이나 피로가 쌓였을 때 이것이 재생이나 회복되는 능력이 떨어져서 이러한 것이 쌓이고 쌓이다가 상처가 나고, 그 상처가 파열로 진행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회전근개 파열은 젊은 분들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 30대에서 어깨가 아프신 분들이 회전근개 파열이 될 확률은 아주 적다. 그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어떤 반복적인 작업을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어깨를 많이 쓰시는 그런 과정들이 결국은 퇴행성 변화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겠고요. 또 외상에 의해서 큰 어떤 사고에 의해서 파열되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슬라이드 중에 하나인데, 일단 회전근개 파열은 진행하는 질환이다라고 알고 계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한번 파열이 되면, 쉽게 말하면 어깨 힘줄에 구멍이 생기면 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근육은 가만히 있어도 수축을 하기 때문에 이 회전근개라는 힘줄이 자꾸 수축을 하게 되고, 그 수축하는 힘에 의해서 파열된 크기가 조금씩 커지게 되는 게 일반적인 경우고, 여러 연구마다 차이가 좀 있지만 일반적으로 약 1년에 한 5mm씩 이 파열된 크기가 진행을 한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조그만 구멍이 점점 좀 커지는 것이 회전근개 파열이 진행하는 것이 되겠고, 이렇게 회전근개 파열은 대부분 진행을 하기 때문에, 특히 전층 파열에서는 진행을 하기 때문에 회전근개 파열이 진단이 됐다면 이것을 자연 치유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증상은 말 그대로 어깨가 아프신 것, 통증이고, 특히 또 야간통, 밤에 주무실 때 아프신 것도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고, 팔을 들어 올리는, 이것이 회전근개 힘줄에 힘이 들어가는 자세인데, 이 상태에서 힘을 버티는 것이 통증이 생기고 근력이 약해지는 것이 회전근개 파열의 또 증상이 되겠습니다. 진단을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사실 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이라면 진찰을 통해서 충분히 진단이 가능한데, 그래도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영상 검사로서 엑스레이, 초음파 MRI가 있습니다.
엑스레이 통해서는 뭐 관절염이 있는지, 혹시 뭐 어깨에 석회는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다른 구조적인 변형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고, 초음파는 어떤 물체의 그림자를 보는 것인데, 이 회전근개라는 이 물체의 그림자의 모양을 보고서 파열이 있는지 없는지, 크기는 어떤지를 이제 확인하는 것이 되겠고, MRI 검사가 가장 고가긴 하지만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파열된 크기, 그다음에 어떤 양상인지, 그다음에 이것이 얼마나 파열이 진행이 됐는지, 그로 인한 변화들, 근육이 위축되는 정도, 그다음에 또 하나 그러한 변화들을 통해서 우리가 수술하는 의사 입장에서도 치료를 할 때 예후가 어떨지, 그다음에 어떤 걸 더 조심해야 될지도 예측하는 중요한 진단 도구가 되겠습니다. MRI 검사를 간단히 보시면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이 정상 회전근개가 되겠고, 이 회전근개는 MRI상에서 이렇게 짙은 회색이나 검은색 띠로 보이는데, 이러한 이 회전근개의 이 형태가 선명하게 뼈에 끝까지 부착하는 게 정상 소견이 되겠고, 이 파열이 된다는 것은 이 뼈에서 힘줄이 탈락,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떨어지게 되면 빈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MRI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빈 공간이 생겨서 짙은 회색이나 검은색으로 보여야 될 공간이 하얗게 바뀌면 이것이 회전근개 파열이다 라고 저희가 이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전근개 파열은 진행하는 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행한다는 것은 힘줄이 떨어진 힘줄이 이 근육이 수축을 하면서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파열된 크기가 점점점 커지게 되는 것을 MRI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회전근개 파열로 병원을 오시는 이유는 말 그대로 어깨가 아프고 그다음에 힘이 약해지는 그런 증상으로 오시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증상을 없애는 것이 치료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증을 조절하고 그다음에 팔이 힘이 들어가는 어떤 근력이 약해진 것을 회복하는 게 치료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드문 경우긴 하지만 회전근개 파열이 진단이 되셨는데 통증도 없고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경과 관찰을 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가 어떤지를 정기적으로 경과 관찰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전근개가 진행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진행하진 않는지, 어떤 새로운 증상이 없는지를 정기적으로 관찰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회전근개 파열은 사실은 이제 증상이 있으시기 때문에, 일단 증상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염증을 가라앉히고 증상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진통소염제를 드신다거나 주사를 맞는 것도 방법이 되겠고, 그 다음에 회전근개 파열이 심하지 않을 때는 물리치료나 근력 강화 운동을 해가면서 증상을 조절하면서 보시면 되는데, 사실 대부분의 회전근개 파열, 뼈에서 탈락이 된 전층 파열은 대부분 진행을 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약이나 주사만으로는 이것을 완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위해서 병원을 어떻게든 빨리 안 오시려면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고, 어쩔 수 없이 근본적인 방법은 힘줄을 다시 원래 위치대로 잘 봉합을 해주는 회전근개 봉합술이 되겠고, 대부분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깨에 조그만 구멍들을 몇 개 내서 내시경으로 대부분 봉합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드릴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주사 치료가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주사 치료는 아주 중요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맞습니다만, 너무 과도한 주사 치료는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사실 있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주사 치료에 있어서는 스테로이드나 콜라겐, 뭐 PDRN, 프롤로드 여러 가지 뭐 약제들이 있는데,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키는 효과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 주사들로 증상이 완화가 됐다 그래서 뭐 찢어진 회전근개가 다시 원래대로 부착하라 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사로 증상이 좋아졌다 그래서 완치가 됐다라고 꼭 생각할 수는 없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 여러 번 주사를 맞는 분들이 계신데, 특히 스테로이드 같은 주사는 2번 이상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아파진다는 것은 이 병이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정확한 진찰을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2번 이상의 주사 치료를 했음에도 증상이 계속 남아있다면, 그리고 더 심해진다면 더 이상의 주사, 특히 스테로이드는 독이다, 더 이상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이 스테로이드라는 것이 힘줄을 더 진행시키고 힘줄을 더 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그림은 이제 저희가 내시경 수술할 때 힘줄 본 그림인데, 이 왼쪽에서 보이시는 것이 이제 원래 회전근개란 힘줄은, 모든 힘줄도 마찬가지지만 힘줄은 하얀색입니다. 그래서 내시경으로 힘줄을 위에서 아래로 바르다 보면
이 힘줄은 하얀 막처럼 보이는데 파열이 된다는 건 힘줄이 뼈에서 떨어진 거기 때문에 이 떨어진 공간이 이렇게 파열이 된 공간이 동그랗게 구멍이 나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구멍이 난 힘줄을 다시 뼈에다 이렇게 부착을 해주는 것이 수술 내용이 되기 때문에 왼쪽 그림에 오른쪽 그림처럼 이렇게 실드를 이용해서 뼈에 다시 부착하는 이러한 봉합 후에 이제 관절경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멍이 없어지는, 다시 메꿔지는 게 수술의 내용이 되겠고, MRI를 보면 왼쪽 그림에서처럼 이 하얗게 빈 공간이 다시 힘줄로 채워진 MRI 소견이 되겠습니다. 모든 회전근개 파열이 봉합을 해서 완치가 되면 좋겠지만 어떠한 이유에 의해선 또 이게 시간이 많이 흘러서든 이 봉합이 불가능할 정도로 회전근개 파열이 많이 진행돼서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것을 광범위 파열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회전근 MRI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힘줄이 있어야 될 위치가 아예 빈 공간으로 그냥 텅 비어 있는, 그리고 또 간혹 어떤 분들은 이렇게 팔을 들어 올리기 힘들 정도로 이 근력이 약해져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통증이 지속이 되고 어깨의 기능이 소실된 이렇게 봉합 불가능한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럴 때는 이제 비교적 최신 방법이긴 하지만 이제 상관절낭 재건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절낭, 어깨를 싸고 있는 관절 위쪽을 재건한다는 내용인데 어깨 관절의 위쪽은 회전근개라는 힘줄, 특히 극상건, 극하원이 담당을 합니다. 이것이 봉합할 수 없을 정도로 파열이 된 거기 때문에 이 회전근개를 대신할 어떤 조직을 이용해서 재건을 하는 것이 되겠는데 이 조직은 보통 인공인대 또는 인공피부 또는 자가인대로 이용해서 이거를 재건을 하는 것이고, 근데 이것이 사실 원래 내가 갖고 태어난 힘줄만큼 완벽한 조직은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젊은 연령대 65세 이하, 그다음에 이렇게 관절염이 없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중요한 장점은 어떻게든 내 관절을 살릴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나이가 드시면서 퇴행성 변화가 동반을 하면서 나중에 관절염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추가적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할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관절염도 있으시고 팔을 들어올지 못할 정도로 기능이 완전히 소실됐다. 그러면은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역행성 인공관절 치환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깨라는 구조는 원래 이제 상완골이라는 뼈가 있고 견갑골이라는 뼈가 만나서 관절을 이루는데 이 상완골의 모양과 견갑골의 모양을 좀 변형시킵니다. 어떻게 보면은 볼록한 부분을 오목하게 하고 오목한 부분을 볼록하게 바꿔서 이 그림에서처럼 이제 어깨 구조를 역행 반대로 바꿔서 이제 인공관절을 넣게 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효과는 어깨를 감싸고 있는 이 삼각 근육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만들어서 이 회전근개가 하지 못하는 기능을 이 삼각 근육이 할 수 있도록 모양을 바꿔주는 것이 어깨 인공관절 치환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비교적 있으신 분들에서는 회전근개 파열의 이 봉합이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아주 효과적이고 확실한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술 후 관리 및 재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이 수술 후 재활은 어떤 수술을 하셨는지에 따라 또 환자분 나이가 어떤지에 따라 수술을 하신 선생님들마다 약간씩은 차이가 있지만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면, 일단 회전근개 파열을 봉합을 했다면, 힘줄을 부착하는 봉합을 했다면 이 부착한 힘줄이 잘 아물어야 되는데 이 아물는 그 과정이 보통 4주에서 6주가 걸리는데 그 시간 동안 가장 중요한 건 어깨 보조기를 차는 것입니다. 그 어깨 보조기를 어깨 외전 보조기라고 하고,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어깨를 이렇게 벌려주는, 어깨를 외전시켜준다고 하는데 벌려줌으로써 이 상완골에 부착하는 힘줄이 이렇게 벌려지면서 약간 느슨해지게 되고, 이 느슨하게 된다는 건 이 회전근개가 조금 편안하게 아물 수 있는 자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편안하게 아물 수 있는 자세를 이제 보조기를 통해서 4주에서 6주 정도 하는 거고, 편안하게 잘 아물어야 이 힘줄이 다시 끊어지는 재파열이 방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물고 재파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어깨 외전 보조기가 꼭 필요하다. 걸 알고 계셔야 되고, 그다음에 보조기를 오래 차다 보면 발꿈치나 손목에도 이제 통증이 오시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굳지 않도록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아래 그림에서처럼 가벼운 어깨 추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칭도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보조기를 착용하는 시기가 이제 지나고 나서 보조기 풀고부터 일상생활은 가능한데,
이제 이때는 스트레치 운동을 꼭 같이 하셔야 됩니다. 어깨가 오랫동안 굳어져 있었을 거기 때문에 어깨를 이제 회복하는 어깨 운동 범위를 회복하는 스트레치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어느 힘줄을 꼬맸고 어느 부위가 지금 뻣뻣한지에 따라서 운동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꼭 수술하신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셔서 이제 스트레치 운동을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깨 운동 범위가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된 다음부터는 이제 어깨를 움직여주는 그 힘줄, 즉 회전근개의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극상건을 수술했는지 뭐 견갑하건인지 뭐에 따라서 운동 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력 운동도 꼭 수술하신 선생님이랑 상의를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뭐 연세가 많으셔도 격한 스포츠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언제 골프 칠 수 있느냐, 언제 테니스 같은 운동을 할 수 있느냐라고 여쭤보시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런 격한 운동, 어깨를 확 내려치는 이런 운동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수술하고 6개월 뒤부터 가능하다고 보통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깨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비교적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전근개 파열은 진행하는 질환이라는 것이 꼭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이고 진행하기 때문에 그만큼 정확하게 빨리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회전근개 파열이 의심이 되거나 통증이 지속이 되면 가능하면 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께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서 정확한 치료를 잘 받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오랜 통증을 참지 않으시길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